대전 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그렇지. 대전 대전 얘기해야지. 시당 우리가 위원장님이니까 네, TK 얘기를 많이 이 대전 충청이 풍향계라고 하잖아요. 맞아요. 한번 이게 확 바람에 따라서 이제 휩쓸리는데 그렇지. 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. 여기 이제 뭐 거의 뭐 바뀔 거라고 이렇게 다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시정위원장님도 어떻게 보세요? 이번 선거 왜 민주당이 이어야 되는지? 이번 선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. 심판. 예, 지금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그리고 충북지사, 세종도 세종시장도 마찬가지로 뭐, 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세이브 코리아에 참여했었어요. 경력이 있는 거고 그 이후에도 탄핵에 대해서 그 100배 사죄한 게 아니라 약간 물타기처럼 얘기를 했고 특히 이장우 시장은 계엄 당일 저녁에 그 흔적이 묘연하잖아요. 집에서 부인이랑 있었다는데 아니 증명이 안 돼요. 네, 집에서 부인이랑 왜 있어요? 단체장이 득달같이 나와가지고 그렇죠. 대응을 해야지 되는 거죠.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것도 나중에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이번에는 대개 17개 시도 중에 어쨌든 5곳을 제외해놓고 12개가 국민의힘 그 소속 단체장이었단 말이죠.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평가, 심판이 있는 거다. 두 번째는 민생을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다. 네네. 지금까지 국민의힘 때문에 민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닙니까? 윤석열 때문에.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보완이 되는 거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도 조금 올해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지금 뭐 원래 그 코스피 5천 시대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5천 훨씬 넘었잖아요. 5천 바닥이에요. 네, 지금 오늘 제가 보니까 6,590 뭐 이렇게 되던데 그럼 7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주가가 올랐다고 모든 경제 지표가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 골목 민생을 책임져 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챙겨서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민생을 누가 그러니까 아무리 재원이 내려와도 실효적으로 그거를 이 시민들한테 보내주지 않으면 사실은 돈만 이렇게 쓰고 많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민생을 책임지는 적임자가 누구냐.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대전 충남 통합이 이제 물 건너 간 거잖아요. 네. 뭐 기대를 다음번 총선까지는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근데 사실은 쉬운 문제는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.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으로 그게 이제 그냥 장밋빛 뭐 공약을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 보긴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다. 근데 만일 통합이 안 됐을 때 그러면 대전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. 네네. 대전은 어쨌든 과학도시, 과학수도의 정체성이 있는 건데 여기가 혁신, 인재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산업이 없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실증 그리고 이게 산업 이런 걸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마땅치가 않잖아요. 그래서 충남하고 이렇게 통합이 되면 충남은 이제 산업 기반들이 우리보다 훨씬 넓으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된 상황이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.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이제 바로 내년에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통합을 안 했어도 그걸 얼마나 다 실효성이 있게 가져올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전의 비전 앞으로의 비전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고 시민들을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할 거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 이번 뭐 대전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책 선거가 돼야 되는데 벌써 이제 들려오는 말들이 이제 네거티브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니까 안 얘기를 되면 합니다. 안 되면 이게 내 밥이 아니면 그 밥에다 침 뱉는 것처럼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죠. 그리고 뭐 우리가
그간에 보아온 네. 이장우 현 시장은 그럴 네.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예. 분 아닙니까? 예.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마 그거는 시민들이 충분히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 여론 지표로 이미 심판이 끝난 거 아닌가? 차이가 많이 나고 예, 있어요. 이런 생각이 예. 듭니다. 예. 거기 샤이 보수를 일정 부분 넣더라도 그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거다.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 진흙탕 싸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하고요. 피하지 않고 예. 방어하려고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책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정책 선거를 좀 유도하려고 합니다. 이제 뭐 시장 선거 말고 이제 기초 의원 선거도 이렇게 둘러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젊은 정치인들이 이번에 대거 많이 들어왔어요. 이번에 그 저희가 이제 그 여성 청년 공천 의무가 있는데 이번에 청년 공천이 안 된 데는 받지를 않았어요. 중앙에서.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7개 지역위원회에 청년 여성 공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. 네. 그래서 아마 시구 의회가 조금 더 젊어져서 얼마나 젊은 거예요? 젊다면 얼마나? 한 30대? 30대도 있고요. 40대 초반까지 있습니다. 그 굉장히 이제 예전에는 기초 의원들 연세 좀 드시고 맞아. 이런 분들에서 맞아. 지금 젊은 사람들 뭐 막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네. 맞아요. 더 드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내려왔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오히려 이제 50대 초반들도 많고 그러니까 평균 연령은 훨씬 떨어질 거고요.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. 열정. 그리고 저는 이번에 자부하는 게 그냥 청년이기 때문에 공천이 된 게 아니라 그간에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한 청년이라서 공천된 분이 대부분이에요.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지역에서 우리 이제 권인호 그 시의원 후보는 지역에서 주민자치 지원관도 하고 풀뿌리 쪽 일을 계속 해왔던 친구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되게 공천이 됐어요. 갑자기. 박석연 의원 되셨죠? 박석연 의원. 네, 거기 그분 열심히 하시고. 네, 나번. 보고 계시네. 네. 지역구 그렇죠. 알고 있는. 근데 그래서- 성실하신 분. 네. 그래서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번에 이제 그래요. 민주당 기초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새로운 인물이 많이 포진돼 있다는 거 저희도 저희도 열심히 물갈이가 지켜보고 꽤 많이 됐어요. 봤습니다. 예. 예.